그러면 1번 뭐라고 썼어? 1번? 나 저장된 정보리 에너지 너는 안 썼더라? 식만 쳤고? 예, 좀 모르겠어요. 진명이처럼 2라고 적었으면 내가 점수를 줬을 거야. 예? 2 에너지. 근데 그거를 안 했더라고. 물음표로 이렇게 표시했던데. 그건 모른다는 뜻이잖아, 의미를. 그지? 예. 잠시만. 실은 이거는 흑전 전기 용량이잖아. 그지? 몇 그렇습니다. 4분의 5가 아니야? 4분의 5예요? 응? 4분의 5 2번 4분의 5예요? 응. 안돼 아, 정리해라.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진짜 이건 아니다. 그래, 몇 번을 말했어. 자, 1번은 안 해도 되겠고, 그죠?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1번? 예. 1번은 의미인데? 이걸 전기 에너지라고 하잖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었냐면, 자, W는 QV 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이건 뭐냐면은, 어떤 전하가 V의 전압을 받으면, V의 전압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런 거야. 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런, 평행판이 있을 때, 전기력선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맞아요? 예. 전기력선이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과 이쪽 사이에 걸리는 전압 V는 얼마냐? V는 ED입니다. ED. 여기 이 전기장이고 요 사이 거리가 D라고 했을 때. 알겠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뭐 여기 플러스 Q짜리 전화를 하나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 방향 휘 가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내가 이 플러스 Q를 여기 온 플러스 Q를 이쪽으로 옮기려면 얼마만큼의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QV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잖아. 자, 질량 M인 물체를 여기 H 높이까지 들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mgH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죠. 왜? 여기 놔두면 이렇게 오니까. 왜? 이쪽 방향으로 G만큼의 중력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거, 그러면 샥 돌려가지고, 여기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하면 이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이만큼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물체 H 높이만큼 있는데 이게 H가 D가 되겠죠. D만큼. 여기 두면은 여기로 이렇게 오겠죠. 이게 플러스라고 하면.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애를 이쪽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M이 이 중력의 원인이라고 치면 여기에서는 뭐가? Q가 전기력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일을 해주면 되느냐? 여기 GH만큼 하는 것과 ED만큼 하는 것.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V잖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GH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QV라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에너지. 그래서 이런 거 봐봐. 자, 이게 V라고 치면 요 사이 걸리는 전압도 V가 되죠. 그럼 요거 전류가 지나가면은 전압 강하가 생기죠. 전압 강하가 생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배웠잖아. 전압 강하. 저 강하고 그래요. 아, 이거 아직 안 했나, 우리? 전이 했잖아. 저기 어디 나오더라? 이야. 앞에서 다 했네. 전압 강하란 말은 선생님 설명 안 해줬나? 이 식들은 다 알죠? 다 했었죠? 전압 강하란 말 여기 없나? 있을 텐데? 전압 강하가 뭐냐면, 자, 봐봐. 이게 만약에 12V라고 가정해 볼게. 그지? 12V. 그러면 플러스 극하고 마이너스 극에 대해서 플러스 극 쪽이 마이너스 극보다 12V만큼 더 높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등전이라고 봤을 때, 그죠? 등전이라고 봤을 때 전압이 언제 달라지느냐? 언제 얘 마이너스만큼 작아지느냐? 바로 저항을 지나가면 지나기 전과 후가 딱 전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12V만큼. 그죠? 그걸 우리가 전압 강하라고 합니다. 전압 강하. 알겠어요? 전압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잖아. 여기 12V 이렇게 표시하죠? 12V만큼 떨어진다는 뜻이야. 근데 이 12V만큼 떨어진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여기를 누가 지나가는 거야? 전류가 지나가는 거죠. 결국 에너지가 이만큼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QV라는 것은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 축전기에서는 전압을 0부터 해가지고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증가를 해 갈 텐데요. 어디에? 축전기 사이에. 처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여기 플러스 처음에 조금 모이고 여기 마이너스 조금 모이겠죠. 그죠? 그럼 이 사이 전압이
여기 전압만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12V지만 여기는 12V가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조금씩 더 쌓인다, 더 쌓인다. 그러면 여기가 전압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언제까지? 요 사이가 12V만큼 될 때까지 전하들이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하가 있는 게 아니고 점점점 전압이 올라가는 동안 전하량이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모이면서 된 이 값이 에너지가 요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진다.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진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만큼 실제로 누가 일을 해줬느냐? 여기 건전지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일을 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이렇게 강화하면서 실제로 뭐가 소모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뭐가 소모되는 겁니까? 에너지 소모되잖아. 그죠? 그게 실제로 QV만큼 소모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QV라는 것은 에너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은 2번 보자. 2번. 자, 2번은 봐봐. 자, 여기 플러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뭘 넣었대요? 사이에다가. 이게 뭡니까? 도체입니다. 도체. 알겠어요? 도체를 넣었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이거 뭐죠? 여기 평행판 축전기, 여기도 평행판 축전기. 이걸 직렬로 연결한 거나 마찬가지. 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요만큼 5분의 D만큼 되는, 맞죠? 5분의 D. 요 정도 두께를 가진 도체를 넣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요 판과 요 판 사이에 뭐가 달라지는 것과 같다? 거리가 달라지는 것과 같아요. 알겠어요? 거리가 여기 D만큼에서 5분의 D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5분의 4D만큼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효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걸로. 네, 우리가 이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 전부 다 제일 끝에서 제일 끝에까지 여기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달라지느냐? 전기 용량이 달라지겠죠. 요게 5분의 4배이기 때문에 결국 전기 용량은 4분의 5배만큼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하량은 몇 배로 더 모이겠느냐? Q는 CV에서, 그죠? 요게 4분의 5배 커지니까 얘도 4분의 5배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됐니? 저는 딱 연결됐을 때입니다. 이해가 가나? 가나, 안 가나? 안 가는 표정? 가는 표정? 나 맞았는데 이거 마지막에 다 잘못 썼어.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요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요만큼. 네, 그러면 저기 가운데 뭐 한번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 저기 금종합돼요. 요거? 네,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면서 이만큼 달라진다는데, 그게 왜 달라지느냐면, 자, 금속 도체를 갖다가 넣으면, 대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면에만 된다라고 배웠죠? 그죠? 표면에만 되는데, 정전기 유도니까, 요렇게. 여기,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도체지만, 요 표면 요것과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유전율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도체니까 유전율이 없지요. 그죠? 유전율은 어디에서 나타난 겁니까? 유전체에서. 유전체가 뭐예요? 부도체, 절연체. 절연체 아니잖아. 알겠니? 모르겠다. 더 설명해달라. 뭐, 얘기를 해. 자, 그러면, 그 옆에 문제, 이것도 뭐, 뻔한 거지, 뭐. 자, 이게, 밑에는 안 그려져 있지만, 이게 35V짜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Q1, Q2. Q1, Q2. 그 다음, 여기가, 이제 C1이 6 마이크로페럿이고, C2가 8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V1, V2, 여기 걸리는 거 어떻게 될까라고 돼요. V1, 이쪽, V2, 얼마나 될까? 자, 직렬이면 뭐가 일정하죠? 직렬이면 어떤 값이 일정해요? 전하량, 그렇죠. 여기에서 플러스가 5개, 그럼 여기 6개면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이렇게 돼서 여기랑 여기가 다 동일해지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그지? 그래서 Q1, Q2가 똑같아요. Q1, Q2가 같다. 일정하다. 그지? 그러면 Q는 CV죠. 요게 일정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죠. 반비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C1 대 C2가 몇 대 몇이야? 3 대 4지. 그지? 그러면 V1 대 V2가 4 대 3이란 뜻이 되겠네요. 그죠? 자, 35V를 4 대 3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35 곱하기 7분의 4 대 35V에다가 7분의 3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게 20, 요게 15V. 이렇게. 맞아?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죠? 왜 이렇게 하는지 알죠? 전체가 7등분인데 그 중에 4등분. 이거 전체 7등분 중에 3등분.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제2의 합성 전기 용량. 합성 전기 용량은 Q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V는 V1 더하기 V2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V는 C분의 Q, 요건 C1분의 Q1, 요건 C2분의 Q2.
그죠? 근데 Q와 Q1, Q2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약분하면 결국 C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이렇게 된다. 자, 저거 그냥 계산하면 돼요. 6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자, 그러면은 48분의 14. 그럼 C는 14분의 48. 그러면 7분의 24 마이크로 베라 이렇게 되겠다. 됐죠? 쌤, 저 2번에 있잖아요. 쌤이 마지막에 그 뭐야, C가 그 4분의 5 그거 했잖아요. 그 4분의 5가 C 넣었을 때 그 Q값이에요. 보자. Q는 CV에서 C가 근데 아까 이렇게 적어졌지. 이제 이게 5분의 4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5분 이거는 4분의 5배가 되겠지. 그지? 이게 4분의 5배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건 무슨 뜻이야? 이게 D일 때에 비해서 여기 이제 넣으면 줄어드는 것과 같은 거니까 5분의 4D가 됐을 때 요게 Q라고 하면 요게 모이는 전하량 Q라고 하면 얘가 4분의 5Q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저 V는 ED 해가지고 ED 값이 D분의 그 상수하고 V는 ED에서 네 ED 값이 D분의 K하고 전하량 그거 이게 줄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그런데 저 2에 그 분모에 D의 제곱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ED 계산한 값이 D분의 K하고 그 Q 아니에요? 너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저 ED 계산한 값이 ED? 네 이거? 네 저거 계산한 값이 어. D분의 Q하고 아니 D분의 K하고 Q 아니에요? D분의 K Q? D분의 K 그 상수 K Q 아니 Q? 그거 아니에요? 이거? 네 ED 아, 요거? 네 전압이 어. 근데 그러면은 저희 그 전지에 연결한 상태니까 이번 그 상황이 전지에 연결한 상황이니까 전압이 같은 거잖아요. 전압이 같은 거니까 D분의 K Q5는 5분의 4 D분의 K 아, 근데 얘랑 얘는 뭐냐면 얘는 이런 거야. 여기에 전화 Q가 있죠. 그죠? 네. 그랬을 때 여기에서의 개념이에요. 알겠어? 이게 이제 전압 V는 R분의 KQ 이런 개념이고, 이건 뭐야? 전기장이 동일해? 거리에 따라서 약해지죠. 그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평행판 축전기는 지금 이걸 얘기할 때는 뭐냐면
여기 이쪽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균일한 전기장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얘는 거리에 따라서 균일한 전기장이 안 나오죠. 그죠? 거리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 화장실. 여기 전기장과 여기 전기장 다르죠. 그죠? 여기 전기장 다르고. 이게 요 지점에서 원형으로 이렇게 등전이가 생기는 거고, 얘는 등전이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요럴 때 이 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V에 대해서 봐봐. B가 반비례 관계, 비례 관계 안 맞죠. 그래서 네가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저 균일한 전기장 왜 균일해요? 균일하잖아. 전기장이라는 게 봐봐. 여기에서는 이 방향으로, 여기에서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가죠. 네. 그죠? 근데 얘는 전기장이 여기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어느 지점이든 요 D만큼 가면 전위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거는 D만큼 가더라도, 여기서 이게 점전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안 생기는 거야. 여기서 요만큼과 여기서 요만큼이 같다라는 개념이 안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방향이. 그렇지. 얘는 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온사방으로. 그러나 얘는 평행판이기 때문에 여기 이게 무수히 사실 깔려 있는 거잖아. 그럼 그게 다 상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이건 파동은 안 배워서 모르겠구나. 요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점전화가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렇게 퍼져나갈 거 아니야, 사실은.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애도 요걸 만들어 주겠지. 그럼 이렇게 가고, 얘도 만들어주고. 이게 전부 다 영향을 미치면 등전이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나중에 결국 이게 같다라고 보시는 거야, 등전이면.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이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식을 좀 나누어서 씁니다,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면 됐어요. 자꾸 잘 안 되는 것들은 물어보세요. 질문을 하면서 5개념을 자꾸 잡아 나가야 실력이 늘어요. 그냥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그러면 축전기. 그 축전기 정전 에너지는 그래서 식은 몇 가지로 변형되는데 그거 할 줄 알겠죠? 저번 시간에 이거 하고 끝내긴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자, 요게 정전 에너지 또는 W라고 보셔도 돼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2분의 1 큐브이고, 요게 Q는 CV. 요거 가지고 변형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CV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C분의 Q 제곱, 이런 식으로. 알겠지? 축전기에서는 요거 모르면 안 됩니다. Q는 CV.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504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504.
자, 504페이지 보시면 이제 전류와 전기 저항 여기 나옵니다. 자, 전류라는 건 뭐였습니까? 전류. 전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전하라는 건 이제 우리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이동하면 그게 그냥 전류의 방향과 같은 전하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이너스가 흐른다라고 하면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 있죠, 전선. 전선이 있을 때 전선에서 이동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로 잡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전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위를 발생시켜 주는 게 바로 건전지였죠? 그죠? 건전지가 걸리면 이 둘의 전위차 때문에 즉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게 왜 걸려 있다? 화학 반응에 의해서 벌려놓은 겁니다. 이 둘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 만나서 상쇄되려고 하는 거야. 맞죠? 상쇄되려고 한다. 상쇄되려고 하는 거 억지로 벌려놨는데 여기에 만약에 길이 연결됐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못 만나니까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못 가니까 일로 가버리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 1번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다음 세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한번 읽어볼게요. 찾았습니까? 첫째. 그 64페이지죠. 64페이지. 첫째,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회로가 있어야죠. 그죠? 회로 없이 그냥 건전지만 딸랑 있으면 흐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둘째, 전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전기장이 있어야 된다. 전기장이 있다는 것은 전위가 발생된다라는 얘기예요. 전위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전위차식은 V는 ED, 그죠? ED. 그리고 요거는 E가 이런 의미입니다. R제곱분의 KQ잖아요. 그죠? KQ인데 그 R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 이게 이제 R분의 KQ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적분 과정 해가지고 유도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셋째, 전하의 운반체가 계속적으로 공급되거나 순환이 되어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게 건전지가 되겠죠. 보통은. 그 다음에 축전기에서는 축전기 충전되어 있는 상태면 충전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걸어주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때 얘네가 이렇게 간다고.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나면서 서로 상쇄되는 부분들 이렇게 사라져 갈 때 지속적으로 이게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 가버리고 나면 그 다음은 전위차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즉 등전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것. 자, 그게 우리가 쭉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워왔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 운반체에서는, 금속 도체에서는 당연히 자유전자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온도 전화 운반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온도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빈자리도 전화 운반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양공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빈자리가 일종의 전화를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그건 뭐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전류의 방향 꼭 알아두시고, 자, 전류의 세계 한번 봅시다. 전류의 세계. 전류의 세계는, 자, 요 식은 무조건 외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도선에서 어떤 단면이 있어요. 어떤 단면. 어떤 시간 동안, 보통 이제 1초 동안, 해봐. 전자가 이동한다고 했죠? 전자가 몇 개가 이동하면, 자, 딱 이동하면, 무슨 뜻이야? 이 전화량이죠? 전화량이 이거예요. 이건 개수긴 한데, 그죠? 실제 전화량은 얼마겠습니까? 전자가 한 개가 갖는 전화량이 얼마예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죠? 그죠? 거기에 이걸 줄을 곱해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초로 계산을 쭉 해보면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1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 2배만큼이 흘렀다. 그러면 2A. 요거에 10배만큼이 흘렀다. 19승계가 지나갔다. 그러면 10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요거 개수 외워둡시다. 이건 당연히 외우고 있죠? 요건 외워야 돼. 이건 기본 전화량이에요. 기본 전화량. 이거보다 작은 전화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전자니까 이제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양성자는 플러스니까 요거만큼. 알겠어요? 자, 요 숫자도 기억을 합니다. 요거는 외우기 쉽다. 자, 1초 만에 외우게 해줄게. 자, 요거 뭡니까? 6.25. 6.25 전쟁 생각하면 욕 나오죠? 욕 나옵니다. 욕 나오잖아. 이씨, 그것들이. 6.25 전쟁 이렇게 해가지고. 됐죠? 자, 그래서 Q는 어떻게 하면 되면, Q는 ITR, 자, I는 방금 이렇게 얘기했잖아. 단위가 어떻게 돼? 단위가 얘가 쿨롬, 얘는 세컨드. 요걸 뭘로 하자? 암페어로 두자. 알겠어? 볼트는 뭐야? 볼트는 뭘 줄인 거였니? 볼트는 아까 계속 했던 거야. 쿨롱 퍼 그 뭐야 F인가? 그 페럿? 쿨롱 퍼 페럿? 줄 퍼 쿨롱? 그렇지. 줄 쿨롱. 이걸 볼트로. 네? 근데 쿨롱 퍼 페럿도 돼요? 응? 유도해서 하면 되겠죠. 쿨롱 페럿도 가능하죠. 우리가 V는 Q분의 C잖아. 그럼 축전기에서는 가능하죠.
반대로 됐죠. C분의 Q. 그러면 플롱 퍼 패러. 이것도 가능하죠. 축전기에서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그래서 단위라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단위라는 것은 그 물리량과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하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단위를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는 있어. 몇 가지 있어. 자주 쓰고 중요한 것들은. 근데 대부분은 그 물리량과의 관계, 즉 뭡니까? 물리 법칙을 이해를 하면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거기 4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도체 속에 자유전자 이동과 전류의 색이 있는데, 요거 하나 보고 갑시다. 이게 이제 미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전류의 세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요거 아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자, 요 어떤 단면에서 요 단면까지, 만약에, 이제 전하들이 막 이쪽에 이동하는 거야. 전하들이 막 이동을 해요. 이쪽에서 쭉 이동을 해. 근데 여기 이제 S고, 단면적 S입니다. 뭐 A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자유전자의 개수. 이걸 N이라고 해보자는 거죠. 자, 여기 전하죠. 여기 전하. 자유전자입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퓨퓨퓨 가는데, 여기에서, 단위 부피당 개수가 N개면, 만약에 전체 개수는 얼마일까요? 전체 개수. 전체 개수 N이라고 쳐봅시다. 이게 전체 개수입니다. 요거는 요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S, L, N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럼 이동하는 요 단면적과 이 거리 L만큼에 해당되는 요 공간을 이동하는 전자들의 총 전하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하량. 총 전하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하나하나의 그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있겠죠. 전하량이 이거일 거 아니야. 이걸 우리가 뭘로 표현합니까? 한 개의 요거의 전하량. 요걸 2라고 하면,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2만 곱해주면 되겠죠? S, E, L, N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지나가는 단위 시간당 지나가는 총 전하량 하면 T분의 Q가 되겠죠. T분의 Q는 이거 뭐예요? 이게 전류란 뜻이야.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T로 나누면, 그럼 이게 뭐가요? 속도가 되죠. 7이네, 7.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면적, 속도, 단위 부피당 개수, 그 다음에
단면적 이렇게 곱해버리면 요게 일종의 전류값이 된다라는 뜻이야.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정리를 해 봅시다. 요즘 엄청나게 좋은데? 태우? 네. 응? 펜을 들고. 자, 요거 정리해 놓으세요. 자, 요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게 다 n이니까, 전체 개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류, 시간 이런 것들을 알면 전하량을 알 수 있고, 그죠? 전하량을 안다는 것은 뭐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나간 전체 개수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전체 개수를 구할 때 전하량을 뭘로 나눠주면? 이걸로 나눠주면. 알겠어요? 몇 분 동안 얼마의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뭘 구할 수 있다? 전하량을 구할 수 있다. 그죠? 전하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전하량을 안다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 지나간 전체 전자의 개수도 알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저항을 한번 가봅시다. 전기 저항. 자, 전기 저항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죠? 그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기 저항은 R이란 건데, 얘는 물질 종류, 그 다음 길이, 단면적, 요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무엇과 관계되어 있느냐면 이제 로라고 하는 거예요. 로. 읽을 때는 로라고 읽으면 됩니다. 로. 뭐 로라고 해도 되고 로고. 요게 어떤 값이냐면 비저항입니다. 비저항.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L이 되겠고, 얘는 뭐가 되죠? 단면적 S라고 하면 S로 보면 됩니다. A로 표현할 때도 있고. 자, 그럼 전기 저항 R이라는 것은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죠? 비례상수가 뭐가 들어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게 비저항 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질마다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요게. 자,
자, 우리 책의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 은이 비장이 커요, 작아요? 큽니까, 작습니까? 그 표에서. 작아요. 작죠? 제일 작죠? 그 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죠? 그 얘기는 비장이 작다라는 것은 자, 요거 어떻게 읽죠? 시그마. 시그마. 이게 대문자. 아니, 소문자. 대문자는 요거. 시그마. 자, 이렇게 되는데, 요게, 즉,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 전도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전기 전도도. 자, 비장이 적다라는 것은 전기 전도도가 크다. 그 얘기는 이 표에 따르면 물질 중에 어떤 게 제일 전기가 잘 통한다? 은이다. 그 다음이 구리다. 그 다음이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금이다. 알겠니? 그러면 어떤 걸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은 쓰는 게 제일 좋잖아. 근데 전선은 은으로 씁니까? 아니요. 안 쓰잖아. 왜 그렇게 했어요? 비싸요. 비싸기도 하고, 은은 빨리 산화를 합니다. 그죠? 변질이 빨리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뭡니까? 구리겠죠? 그죠? 근데 구리보다 요즘은 뭘 더 많이 쓰느냐면 알루미늄을 더 많이 써요. 알겠어요? 더 가볍고. 왜냐하면 송전선은 굉장히 굵기 때문에 구리하고 알루미늄은 비장 차이가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적게 나는 편이고 그래서 알루미늄을 많이 씁니다. 산화도도 훨씬 좀 잘 버텨주고. 그런데 이제 금 있죠? 금은 주로 어디 씁니까? 금도 전자제품에 쓰잖아. 알고 있습니까? 네. 전자제품 중에 아주 중요한 부위에만 딱딱딱 쓰거든. 보통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 그 단자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얘들 컴퓨터 좀 알 것 같으니까 랜카드 같은 거 본 적 있죠? 당연하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턱 꼽죠? 네. 이런데 무슨 색깔로 돼 있어요? 검정색이요. 금색으로 돼 있죠. 그죠? 변질이 잘 안 되고 좀 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단하다기보다는 그 내구성이 좋고 그 다음에 금을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금은 굉장히 얇게까지 만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얇게 만들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 원자 하나 크기 정도의 얇기로 만들 수 있어요. 즉 얇게 만들면 원자들이 금 원자들은 이렇게 쓸 정도로 얇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금속에 비해서. 그래서 핵심 부품에는 이제 금을 주로 씁니다. 그러면은 있잖아요. 실제로 저렇게 만들면은 원자가 한 층이니까 이렇게 보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그렇죠. 약간 2차원 그렇죠.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이 옆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측정 장비로 이제 관측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얇게 만들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런 부분을 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비저항을 반드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저항이 크면 저항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이 비저항, 요거 조금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류, 전압, 저항을 한 번씩 쭉 배웠기 때문에 이거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였습니까? 이게 옴의 법칙이었죠. 자,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저항과 전압의 관계다. 관계이기 때문에 자, I와 V는 어떤 관계? 비례 관계. 비례 관계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I와 R은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는 I와 R은 반비례 관계다. 그 다음 V와 R은 어떤 관계? 어떤 관계야? 비례 관계. 자, 이거를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요 관계를. 알겠죠? 자,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지요? 태호야,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R분의 1 역수고. 요거는 이것도 비례죠. 요건 R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실험 데이터로 표시해 놓은 것은 뭡니까? 요 그래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나 그래프 있지요? 나 그래프 찾았니? 나 그래프에서 그, 도선의 저항의 니크롬선이라고 해봅시다. 그 니크롬선의 굵기가 가장 굵은 건 뭘까요? 예? 그 그래프 있잖아. 1, 2, 3. 굵기요? 굵기가 굵기. 가장 굵은 것. 가장 굵은 거요? 그 1 아니에요? 1. 이거죠. 지금 1이면 이거잖아. 1, 2, 3. 가장 굵은 거 3이요. 그죠? 3이 돼야죠. 왜? 요게 기울기가 R이라고 했으니까 R과 단면적은 반비례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제일 작은 게 굵기가 제일 큰 거야. 비저항이 가장 큰 것은 1. 1. 이렇게. 길이가 제일 긴 거는 굵기가 같다라고 하면, 다른 게 다 동일하다라고 하면 1. 이런 식으로. 알겠지? 예. 비장 단위는 뭡니까? 비장 단위는? 비장 단위. 비장 단위. 5m. 5m. 왜냐면 이게 단면적이고 이게 길이기 때문에 이건 미터면 이건 제곱미터죠? 그러면 결국 제곱미터분의 1이기 때문에 단면적은 제곱미터가 이쪽에 곱해지면 5에다가 미터를 곱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67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온도에 의한 저항의 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자, 여기 온도. 여기에, 저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애가 있고, 이렇게 증가하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거든? 이것도 살짝 내려오는데, 자, 도체, 반도체, 부도체가 있습니다. 에? 저야? 뭐가 있다고? 정렬아,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저항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래프 있죠? 잘 생각을 해보고 온도에 따른 저항값이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요거 1번, 2번, 3번 각각 뭘까요? 이 셋 중에. 아, 1 반도체, 2 도체, 3 부도체. 3. 부도체. 부도체. 왜? 그냥 느끼는 아이, 제가 진짜 해볼게요. 진짜 30초만 생각해.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거야. 선생님 맞았죠? 근데 뭐라고 그랬는데? 저 1 반도체, 2 도체, 3 부도체요. 땡. 1 반도체, 2 도체, 3 도체. 3 도체. 아니, 봐봐. 전기 전도도가 어떤 게 제일 좋아? 잠시만요. 3이 도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정렬아. 왜 30초 안 됐어? 이게 제일 좋고, 그 다음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럼 저항이 제일 낮은 게 뭐야? 도체. 도체, 그럼 3번이 도체지. 맞잖아, 정렬아. 그럼 2번이 뭐야? 반도체. 반도체. 저항값이 제일 높은 게 부도체지. 그게. 아니, 그냥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변화 정도가 얘는 왜 올라가고, 이게 왜 내려가고, 뭐, 이런 개념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올라가는 거는 왜 그럴까?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게, 요렇게 표현해 놨잖아. R은, 여기, R에다가 1 플러스 알파 t 이렇게 해놨고, 이제 이 알파 개수가 273분의 1과 같다. 1도에, 뭐, 그렇게 해놓은 거죠. 요거 이제 샤를 법칙에서 우리가 봤던 값하고 똑같죠. 그죠? 자, 어쨌든, 이게 왜 올라갈까? 그 원인을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지. 네? 얘가 왜 온도가 올라가면 도체는 이렇게 저항이 커질까? 컴퓨터 많이 쓰면 어떻게 돼? 뜨거워져요. 뜨거워져. 느려져요. 그러면 느려지죠. 예. 다운되죠. 심하게는. 예.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쿨링 팬 겁나게 막 갖다 붙이고 막 붕 돌리고 막 하잖아. 온도 낮추려고. 그죠? 이게 왜 그럴까? 팽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팽창? 저 회로 자체가 그냥 중학교 수준에서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전자랑 순도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뭐가 어떻게 돼서? 자, 입자가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그렇죠. 여기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면 원자 핵들이잖아. 근데 이 전자들이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서 충돌 때문에 우리가 저항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애들이냐? 움직이지는 않지만 제자리에서 진동운동을 하고 있는 원자들이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얘네들의 진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얘네들의 진행 방향이 더 방해를 받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올라간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둘은 에너지 띠 개념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놔두고.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 알겠어? 전압 강화가 이 밑에 나오는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는 거예요. 처음 저항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히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거 완전히 샤를 법칙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죠? 샤를 법칙이 이거였잖아. T의 부피, T 온도일 때 부피가 V 0도씨 기체 부피에 대해서 V0 곱하기 273분의 T였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잘 돌아가는 거예요? 도체는. 초전도체. 초전도체는 이제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다가 어떤 온도가 되면 아예 저항이 제로가 돼버려요. 그런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냥 0이 돼버려요. 저 식을 안 따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돼버려요. 여기까지 쭉 내려오다가 어떤 특정 온도에서 그냥 저항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말이 돼요? 안 탑피가요, 존재가? 그걸 몰라, 우리가.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든 냉각을 시켜갖고 수준도 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이론이 있으면, 설명해주는 이론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를 바꾸고 조작해서 쉽게 온도가 일어나는 이 온도를 쉽게 쫙 올려가지고 이 정도 온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을 만들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하거든.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초전도 현상이 탁 생기면 난리가 나는 거야. 에? 내가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고, 막 공중부양도 가능하고, 막 별의별 거 다 되는 거야. 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야의 응용이 가능한 물질이 발견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원래는 처음 발견된 온도가 한 4켈빈 정도 됐나? 4켈빈? 4켈빈 정도면 거의 마이너스 270도 가까이죠. 그죠? 요 정도에서 됐는데, 지금은 한 그 질소 불안정 액화되는 거니까 한 마이너스 180도 부근에서까지도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지. 쫙 끌어올린 거지. 마이너스 270도에서만 일어나던 현상을 여기까지 끌어올렸어. 근데 어떻게 끌어올렸느냐? 그냥 막 실험해가지고 이론이 없으니까. 낮은 온도에서 얘기하는 이론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조금만 올라가면 그걸 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지금 그 이상은 못 올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 지금 이렇게 낮은 온도를 유지시키는 것도 돈이 엄청 들거든요. 그럴 거 아니야. 어? 근데 이 정도 온도에서 우리가 그냥 상온 정도에서 이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송전선 있죠? 송전선. 전부 다 초전도체로 싹 바꿔버리면, 일단 송전탑이 무게 지탱하는 것도
확 줄어들 수 있어요. 그거 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이 제로입니다. 열이 발생 안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만약에 열 손실 계산하면 꽤 많은 부분이 열 손실로 나가거든요. 송전할 때. 송전 뭔지 알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가정까지 보내는데 송전선을 쫙 거쳐 갖고 오는데 거기에서 손실되는 양이 엄청나다는 얘기야. 알겠어? 질질 막 흘리면서 가는 거야. 네? 예를 들면 물을 이만큼 길었는데 가면서 들고 갔더니 뭐 이 정도밖에 안 남더라. 그럼 이만큼 쏟아 부은 거잖아. 흘린 거잖아. 그렇게 가고 있다고. 근데 그게 제로야. 선생님. 대단한 거죠. 근데 영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응? 영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항 측정을 하잖아. 근데 그거를 근데 저게 영이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I는 R는 V가 나와요? 오메 법칙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혹시 안 맞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하면은 설명하는 이론이 있겠죠. 응? 설명하는 이론이 없다니까 지금? 몰라요. 여러분들 그 아바타 합니까? 아바타 영화? 아바타 영화 중에 왜 그쪽 보면 막 섬이 막 떠 있죠. 그게 전부 다 초전도 현상이면 가능해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전도 현상이 있으면은 우리가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 이제 꽤 됐죠,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되나?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죠. 전 세계, 그쪽 분야에 관심 있는 과학자들은 다 다 실험을 한 거예요. 똑같이. 왜냐면, 논문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막 다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초전도체는 아니고, 약간의 새로운 물질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는데, 정확하게는 선생님도 그 뒤에 안 알아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초전도체는 아닌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만약에 그게 초전도체다, 만들 수 있다, 상호상압,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거의 전 세계의 그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쥘 수 있는 그 정도의 대단한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전기를 만든 시기가 있으면 발전을 하는 겁니다. 발전을 해서 전기 시대로 가는 것과 그 전 시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호롱불 켜고 막 했던 거.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죠. 전기가 있으면서 전동기가 돌고, 그죠? 자동차가 나오고, 막 별의별 게 다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스마트폰 이런 것까지 나왔잖아. 근데 초전도체가 나오면, 네? 시대가 또 달라질 겁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거는 거의 그 정도의, 시대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보통 물질이 아니에요. 그거 만들 수 있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겠죠. 근데 그러면 온도 떨어뜨려서는 왜 안 해요? 응? 저기 떨어뜨리면 되는데 왜요? 떨어뜨려서 하고 있잖아. 지금 초전도
체를 이용하는 분야들 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MRI 사진 찍는 거 알지요? 병원에서. CT보다 더 비싸요. 비싼데 왜 비싸? 그 장비가 초전도 현상 이용하는 거야. 겁나 빨리 들어가네. 그래서 그 안에 냉각 장치랑 통 엄청 크죠. 장치가 엄청 커요. 우리나라에도 몇 대 없잖아. 아직 큰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큰 병원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큰 병원인데 없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비싼 이유가 이런 유지 비용이 엄청 드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초전도 현상 사용하고 있는 분야들은 다 이렇게 온도를 낮춰서 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알겠지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니네가 요거를 이론을 알아버리면은 대박인데 이론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이게 안 맞거든. 그죠? 그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말고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지식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양자적인 현상이잖아. 양자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사실 많거든. 즉 양자적인 현상을 사용할 줄은 아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나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걸 알아낸다면 시대가 바뀔 텐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학 강화 나오니까 전학 강화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셔도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전학 강화를 쭉 설명드렸으니까. 알겠지? 알겠습니다.